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2022년 6월 7일 새벽 2시에 애플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새 운영체제를 발표했죠. 아이폰인 경우에는 iOS 16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15, 16 이렇게 메인 버전이 바뀔 때는 상당한 기능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해당 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내역들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가을에 정식 버전이 나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발표되고 공개되어 있는 거는 개발자 버전이라고 해서 테스트 버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이런 사진이 있게 되면은 배경을 없애고 그 사진의 메인 어떤 물체, 그게 뭐 메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전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서브젝트라고 그래서 피사체가 있잖아요. 그 피사체만 쏙 뽑아내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으면은 요 앞부분에 사람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뭔가 그 부분만 도려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제 눕기를 딴다, 눕기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컷아웃 시키는 거죠. 배경을 날려버리고 가운데 있는 내가 원하는 객체만 남겨놓는 기능인데, 그럼 살짝 누르고 나서 잠깐 기다리면은 공유라고 하는 기능을 포함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따로 추출해낸 이 피사체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를 부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걸 당겨서 잡아다녀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미지로 저장해서 별도로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배경을 없애는 거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같은 걸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계선을 따내는 작업들이 소프트웨어마다 좀 특징이 달라서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고,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폰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은요, 그냥 손가락으로 잠깐 몇 초도 안 걸려요. 0.1초 내에 배경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여기 강아지 그림도, 강아지 사진도 요 강아지만 이렇게 쏙 뽑아내게 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배경하고 앞에 있는 피사체가 좀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뽑아올 것 같은데, 예상대로 잘 뽑아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뽑아내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이 그릇이 딱 경계가 뚜렷하니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어떻게 뽑을까 참 의문이 들거든요. 과연 잘 뽑아낼까? 제가 해본 결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극한적인 건데, 여기 있는 자동차만 뽑아내는 거죠. 트럭만. 자, 이것도 그림자 없이 깔끔하게 잘 뽑아냅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배경인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의 그림자까지 포함해서 그게 피사체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배경인지를 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림을 따오긴 따오는데 그 숫자 자체 그림자 부분은 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면 이 어두운 부분을 날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샘플을 한번 살펴봤고요. 만약에 이런 기능이, 그러니까 아이폰 자체에서 하는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중에 가장 괜찮은 거는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이레이즈 BG, 이레이즈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웹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사이트에다 그림을 올리고 써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이 있어요. 앱을 통해서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능을 해주는 앱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기능이 굉장히 좋지만 결과물의 사이즈를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뭐 720 이하로만 한다라든가 500 이하로만 한다라든가 더 큰 이미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뭐 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원본 사이즈로 웬만하면은 그림을 다 떠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 중에 이 사진을 한번 올려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에서 했던 거랑 여기서 했던 거랑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아이폰으로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이레이즈 BG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요. 아이폰인 경우에는 배경을 완전히 날리고 그 피사체 사이즈로 사진 자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사진에 보게 되면 외곽으로 하얀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진의 크기예요. 사진이 원래 이런 비율로 잘리고 이레이즈 BG로 한 경우에는 원본 사이즈의 그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경 부분만 날리고 그 피사체 부분만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가로 세로 비율이나 크기는 원본 사이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진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폰으로 한 건데 아이폰 iOS 16으로 한 건데 이 경우에는 피사체의 크기로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을 딱 잘라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레이즈 BG인 경우에는 원래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배경만 날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부분으로 이제 공간을 잡기 때문에 살짝 보면은 이게 뒤쪽에 있는 다른 차 부분도 그대로 따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방식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물체의 경계선을 잡느냐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하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사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아이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고 조금 더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을 때에는 또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 사진을 웹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야 되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꺼려지면 아이폰 자체에서 하는 기능을 쓰는 게 좋고요. 또 이 서비스는 좋은 점이 사진 원본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다른 서비스들처럼 뭐 사이즈를 줄이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할 때는 뭐 돈을 더 내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간단한 사진을 할 때는 쓰면은 좋죠.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도 배경을 없애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생긴 아이폰의 iOS 16에 새로 생긴 피사체 추출 기능을 한번 여러 가지 샘플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